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10년도 넘게 합니다. 책도 읽고 학원도 쓰고 강의도 듣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 노력했던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될지 모릅니다. 한때는 잘 나간다 싶어도 결국 되돌아와 버리죠. 왜 대부분의 자기 개발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지 진짜 그 이유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과 마음 공부를 한다면서 너무 방법론에만 빠져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긍정 확언을 외치거나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하거나 등등의 방법만을 쫓아가죠. 혹시 확언은 100억 부자라고 쓰면서 정작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떻게 느끼고 계셨나요?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무의식이 일치가 되지 않는 확언은 실행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한번 자신의 긍정 확언을 외치던 문구를 돌이켜 보세요. 어떤 긍정 확언입니까? 그냥 부자가 된다거나 100억을 가진 부자라거나 하는 등의 확언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확언을 하게 되면 기분은 확실히 좋아져요. 그리고 희망이 생기는 것도 같죠. 처음에는 말입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확언들이 실행되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겠죠. 그 확언 속에 자기 탐구가 없고 남들이 정해준 성공 공식을 자신의 인생에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관성이라 부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의 성공을 빌려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라고만 하는 건 그냥 관성적인 함정에 빠져 있는 절대 실현되지 못할 확언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관성입니다. 즉, 남들이 정해준 성공, 남들이 이미 해온 방법, 남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공식, 이런 것들이 자신의 무의식에 섞여서 바로 관성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자신의 확언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즉, 자신이 이미 속해 있는 세계 안에서만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자신이 속한 세계를 벗어나야 실현될 수밖에 없는 그 확언들이기에 통하지 않는 거죠. 즉,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무의식에 들어있는 것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될 리가 없던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통하게 하려면 두 개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왜 이걸 원한 건가? 그리고 내 무의식엔 대체 뭐가 들어있는가? 제가 들려드릴 짧은 이야기는 한 1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직장인 이야기와 아주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반은 연봉 3,500루블에서 5,000루블로 올려서 이직을 했고 거기다 이사 비용까지 주어져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거기서 그는 자신의 집을 성공한 사람들의 집처럼 꾸미기 시작해요. 책에는 딱 이렇게 표현하죠.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또 다른 특정 부류의 사람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갖추는 그런 것들 말이다. 그의 집도 그런 집안의 풍경과 너무 비슷했으므로 딱히 주의를 끌 만한 점이 없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반이란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세계 안에서 외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는, 즉 남들이 정해준 성공, 남들이 이미 해온 방법, 이 관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반은 성공한 사람들이 의뢰하는 그러저러한 인테리어를 한 겁니다.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정해준 성공을 자신에게 적용시킨 관성에 빠져 있는 거죠. 그 관성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게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도 그랬었죠. 그저 그런 인테리어를 하는데도 자신에게만 특별해 보였던 겁니다. 즉 완벽하게 관성에 빠진 거예요. 혹시 나는 에이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반 일리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좀 특수한 인간이야. 이게 관성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의 성공을 빌려 살고 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관성이 우리 안에서 생길까요? 우리는 미디어를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부러워하게 되죠. 그 사람이 이 성공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 것은 빼고 결과가 된 모습만을 바라보기에 남들이 이미 해온 방법인 관성에 빠지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죠. 자기 개발을 말이죠. 이렇게 남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공식의 관성까지 빠지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자기 개발에 입문하게 되었죠. 그러나 관성에 잡혀 있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하고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신의 확언을 100번 쓰기 하던 걸 점검해 보세요. 자신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기 자신을 탐구해서 나온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잘 되기 위해선 자신의 지금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속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하면 그냥 관성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버려서 이반 일리치처럼 죽기 직전에 알고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100년도 더 된 고전인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톨스토이는 독자들에게 세상이 주입한 관성에 의해 살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도 사람들 대부분은 그저 남들이 정해준 성공과 남들이 이미 해온 방법과 공식, 즉 관성에 의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더 심했을 겁니다. 자신이 속한 세계를 벗어나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아들도, 아버지가 구두장이면 아들도 이런 식이었어요. 한편 자기계발 책을 읽어보셨다면 아마 이 말이 가장 많을 겁니다. 자신의 지금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무의식에 부자의 DNA를 넣어야 한다. 이 말들이 전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성을 세상이 정해놓은 것들을 모두 자신 안에서 버려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 톨스토이도 이반 일리치라는 남자의 삶과 죽음을 통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관성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아라. 그래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자신이 주인으로서 세상을 살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자신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업무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죠. 익숙한 것으로 피해버립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해보려 하면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반 일리치처럼 자신이 가장 익숙한 곳으로 피해버리죠. 자기 자신을 알고자 시도하는 것은 아마도 가장 익숙치 않은 일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교육 때문일지 몰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를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종교조차도 믿음을 강요하지 탐구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탐구는 제가 만든 상태 세팅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많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시도해 보신다면 이미 상위 1% 안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무도 하지 않고 교육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가장 위대하니까요. 오늘 영상에선 한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싫어하는 걸 적어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일본의 자수성가 부자이자 세계적인 마케터인 간다 마사로니가 제안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는데 진정한 나는 그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분명히 싫어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성이 생기죠. 즉 그 싫어하는 걸 하는 내 자신에 익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 온 이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자신을 우겨넣고 있으니까요. 즉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는 관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싫어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관성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자신은 어떤 관성에 사로잡혀 있으셨습니까? 이제 그 일들을 하지 않으려면 뭘 하면 좋을지 적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우리가 속한 세계를 뚫고 나오는 거대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한 두 가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라는 답과 내 무의식에 들어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라는 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두 가지를 알면 이제 간단합니다. 서로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이반 일리치는 죽을 때가 돼서야 서로 일치시켜 주었어요. 우리는 이반 일리치를 떠올리면서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며 지금 일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영업사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신의 학원은 나는 매달 1억 원을 버는 사람이다. 라고 적었다고 해보죠. 그리고 싫어하는 리스트를 적어보니 남들 비위 맞추기를 적었어요. 자신의 이성은 영업을 더 확장해서 1억을 버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월 1억을 버는 영업사원들은 하나같이 남들 비위를 맞추는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업은 사실 비위를 맞추는 것도 한 몫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꼭 여기 세상인 꼭 그 영업으로만 1억을 벌어야만 할까요? 다른 걸로도 비위를 맞추지 않는 것으로도 1억을 벌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익숙한 것만을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의 세상을 뚫고 나와서 다른 세상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오로지 그 방법만 있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남들이 다 해온 방법인 지역 유지들과 인맥을 쌓고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조계에 있는 것만 추구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 아이가 하나둘 태어나니 지금 있는 지역 법조계에서 받는 연봉으로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봉을 올려줄 지역을 물색해서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맥을 쌓기 위해서 성공한 법조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집 인테리어에 공을 들였지만 톨스토이가 직접 책에 나와 입안을 비꼰 것처럼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또 다른 특정 부류의 사람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갖추는 그런 것들 말이다. 그의 집도 그런 집안의 풍경과 너무 비슷했으므로 딱히 주의를 끌 만한 점이 없었다. 이렇게 자신의 세상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관성에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끊으세요. 남의 성공을 빌려 살고 있는 것을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하나만 댓글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가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이 원하던 것을 결국 가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